원장님들, 병원을 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맨 땅에 헤딩하는 신규 개원하는 거, 그리고 기존 병원을 인수하는 양수도 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수도 시장, 아파트처럼 딱 정해진 시세가 없거든요. 이렇게 부동산 중개인처럼 전문 중개인이 껴있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래서 보통 여쭤보면 매출의 2배, 3배다, 순이익 6개월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카더라 통신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미지급금 터지고 직원 퇴직금 문제 생기고 결국 수천만 원 손해보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병의원 양수도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체크리스트 6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호구 잡히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료실 박 세무주치 로보텍스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얼마를 주고 받을 것인가 입니다. 내가 양도자 입장이든 양수자 입장이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매출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면 둘 다 불편해요. 양도자, 양수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분쟁이 없습니다. 일단 고려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가 필수이고요. 장비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실제 내원하는 고객 숫자는 몇 명인지, 주차장은 원활하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양도자는 이걸 왜 팔려고 하는지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시는 거, 부채 성격의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환자들의 선수금, 즉 치료부채도 따져보셔야 하고, 이외에도 미지급금, 리수료나 재료대 등, 그리고 직원들의 연차, 퇴직금 추계액 등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이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노무세무 시스템은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 승계입니다. 크게 유형자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나뉩니다. 유형자산은 이 팔려는 양도자에게 고정자산 목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목록에 없는 기기가 있는지, 그리고 목록에는 있는데 현장에 없는지, 의약품 재고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크로스 체크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로보텍스만의 팁이 나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보고 유형자산 값을 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장부에는 감가상각이 다 끝나서 비만가액 1,000원으로 잡혀있는 CT 기계, 유니체어, 방사선 기계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멀쩡히 잘 돌아가죠. 이걸 영원에 넘기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일단 저희는 단순히 장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동종업계 의사분들 설문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용 연수를 다시 산정합니다. 그리고 중고 의료기기 거래 빅데이터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용 연수를 다시 산정해서, 예를 들어서 세법상 내용 연수, 즉 5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봐서 5년 지나면 장부가액을 영원으로 보지만 이 데이터에 의해서 10년을 쓴다 라고 하면 그럼 남은 5년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야죠. 이게 합리적인 양수도가액 산정입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흔히 말하는 권리금이죠. 이거 세금 처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수자는 이렇게 대금을 줄 때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 즉 8.8%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놓치면 나중에 가산세 냅니다. 이렇게 양도대금이 산정되면 유형자산은 얼마, 무형자산은 얼마로 할지 적정값을 산출하는 과정은 사실 더 복잡해요. 유형자산을 애매하게 높게 잡으면 양도자 입장에서 처분이익으로 과세가 되고, 무형자산으로 너무 높게 잡으면 기타 소득이 올라가게 되죠. 이 적정값은 사업소득과 장부가액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값들은 데이터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장 간과하기 쉬운 영역인데요. 숨겨진 빚을 찾는 겁니다. 먼저 고객 목록을 점검하셔야 돼요. 특히나 피부과나 성형외과, 치과처럼 초반에 패키지 결제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미 돈은 양도한 원장님이 다 받았는데 그게 넘기고 나서 내가 진료를 하는데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동안 공짜로 진료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돈은 이미 양도한 원장님이 받았는데 갑자기 와서 환불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양수대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정산을 해야 합니다. 물론 환불 리스크를 다 산정할 수는 없지만 이 환자가 얼마나 진료가 남았는지 정도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아서 전 원장님, 그러니까 양도한 원장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돈은 양도자가 이미 한 방에 받아버렸고
양수받은 원장님은 1년 동안 그 환자를 계속 치료만 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진짜 열받지 않습니까? 또한 리스료나 거래처 미납액 같은 미지급 결제 대금도 양도하는 원장님이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깔끔합니다. 네 번째, 오늘 내용 중 가장 까다로운 직원 승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첫 번째,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직원의 근속 연수가 양도하는 원장님부터 양수한 원장님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겁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대표 이름만 살짝 바뀐 느낌인 거죠. 근데 이렇게 나중에 직원이 그만둘 때 양수하신 원장님이 이전 원장님 근무 기간까지 합쳐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개념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모든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얼마나 갈까? 이 개념인 퇴직금 추계, 이것도 산정해서 권리금에서 깎거나 따로 받으셔야겠죠. 물론 연차수당도 따로 고려해야 됩니다. 둘째, 새로 근로계약을 쓰는 경우입니다. 양도자가 퇴직금과 연차까지 싹 정산하고 양수자는 신규 입사 처리를 하는 거죠. 가장 깔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직원들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직원들한테 설명할지, 그리고 문구를 어떻게 잘 다듬어서 전달을 할지 정말 고민해서 잘 말해야 됩니다. 다음은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양수자 입장에서는 직원을 승계받으면 이 직원은 증가한 직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10명을 승계받고 여기서 한 명을 더 뽑았다. 그래서 11명이 되었다. 그러면 11명 전부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추가로 늘어난 한 명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 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력 받기라면 청년은 1,5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청년이 아니라면 1,450만 원 정도 세액 공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냥 건물주 만나서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요즘 건축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 건축법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도 병원 허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양도양수를 하려는 시점에 이 새로운 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면적에 따라서 1종 근린시설에서만 병원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 쓰던 건물이니까 뭐 허가 나오겠지라고 해서 계약했다가 병원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용도도 확인하시고 건물주하고 임대료 협의도 중요하긴 한데 양도양수 계약 쓸 때 이런 용도 부분도 꼭 기재를 하셔서 용도가 미충족됐을 때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로 한다, 약간 이런 조항을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제 관공서 투하를 해야겠죠. 절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들 진료 공백이 최소화하면서 양도양수를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차 과정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양수도 대금 산정을 위해서 꼼꼼하게 실사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세 번째는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네 번째는 양수자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양도자 입장에서는 폐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간 현황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공인인증서를 새로 받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각종 카드 단말기, 정수기, 의료기기 명의가 다 양도자분 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다 변경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을 양도양수하는 거 단순히 병원 열쇠만 넘겨받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자산, 부채, 세금, 직원 문제까지 꼼꼼하게 따지셔야 성공적인 개원이 가능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복잡한 양도양수 과정에서 합리적인 가치평가 그리고 절세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로보텍스 세무회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박준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